자, 먼저 이슈 분석 시간에는 네, 하나금융 김종렬 사장이 어제 오후 늦게 갑자기 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김 사장의 사의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갑자기 비롯됐는지 좀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그 박명호 출입기자님 박명호 기자와 함께 좀 뒷얘기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네, 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견치 못한 이제 사의 표명이어서 금융권도 그렇고 사실 기자들도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는데요. 김승희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외환은행 인수를 이제 이끌어온 2인자죠. 김종렬 하나금융지주 사장이 어제 외환은행 인수를 막바지에 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어제 오후 김승희 하나금융 회장에게 외환은행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큰 일을 위해선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내가 강성 이미지로 보여 대화의 문이 닫혀있는 측면이 있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고 하나금융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음을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김 사장은 특히 지난해 8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외환은행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사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직원은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언 이후 강성이 이미지가 굳어져 외환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강성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회사에 해를 끼쳤거나 불법을 저지른 직원은 승계할 수 없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외환은행 노조 측에서 문제 삼아서 대화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 않았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인수하는 그 하나금융 측과 외환은행 노조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금융당국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문제 삼고 좀 인수를 하려면 노조와의 관계부터 풀어라 이런 쪽으로 많이 압박을 가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김종렬 그 지주 사장이 좀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현 기자도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이 하나금융 지주도 오랫동안 아주 깊이 있게 좀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저랑 같이 출입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렬 사장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금융의 그 김승희 회장의 그 뒤를 잇는 차기 후계 구도에서 좀 이렇게 밀려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현 그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이제 차기를 놓고서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밀려나면서 오늘 이제 발언을 보니까 이제 60대가 넘는 금융 CEO들은 물러나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냐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맥락에 보면 김정태 회장도 52년생으로 올해 60을 그렇죠.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60대의 어떤 선을 그은 게 내부적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지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명호 기자. 네. 그 마지막으로 김종렬 사장의 거취는 계속 좀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김승희 회장의 어떤 후계 구도.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번 그 주총 때가 일단 만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후계 구도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윤곽이 좀 잡히는 건지 좀 이렇게 업계라든가 금융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그 김 사장이 이제 사의 표명을 함에 따라서 온갖 추측이 사실 좀 난무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이제 김승희 회장의 이제 70세까지만 그 이제 임기를 하겠다. 내부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회장들에 대한 그 CEO들에 대한 그 임기를 제한을 뒀고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요. 다시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는 1년씩 이제 연장을 하는 그런 걸 마련했는데 일단은 김승희 회장은 70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2년이 남은 상태고 1년씩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게 2년씩 남은 상황인데 일단 그 김 사장의 돌연 사표는 사실 외환은행 인수 후에 이제 향후 이제 조직 안정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혹시 김승희 회장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장으로서 안 된다 이런 언지를 받았지 않았냐 일단 이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 사장은 김정태 하나은행장보다 먼저 이제 행장을 역임을 했고요. 또 신한은행 출신인 김정태 행장 또 최근 이제 외환은행장으로 이제 내정돼 있고 기업은행장을 거친 이제 관료 출신 윤영로 부위원장과 달리 1978년에 하나금융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한 이후에 무려 33년간이나 김승희 회장과 함께 하나금융을 국내 4대 금융지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또 1998년 충청은행과 보람은행 또 서울은행 등의 인수합병은 물론 또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인수에도
뭐 김승희 회장과 함께 진두 지휘에 왔는데요. 따라서 뭐 임기가 올해 3월까지지만 당연히 이제 뭐 외환은행 인수 후에 뭐 연임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회장으로서도 가장 뭐 또 유력하지 않냐라는 뭐 점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반면에 또 이 같은 이제 사의 표명이 이제 평소에 이제 김 사장의 이제 뭐 성격을 좀 고려한다면은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뭐 외환은행 인수가 뭐 금융당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외환은행 노조 또 인수 후에 이제 외환은행과의 또 조직 융화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 사장이 강성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앞두고 또 뭐 금융당국을 좀 약간 압박하는 수단으로 좀 되지 않냐라는 뭐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라는 또 반응도 있고요. 일단은 뭐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에 따라 이제 김승희 회장의 또 고민도 커질 것 같고 일단은 뭐 김종렬 사장의 뭐 의중을 고려해서 이제 사표 수리는 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다음 달 이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이제 후임자를 선정할 텐데 뭐 김정태 행장이 이제 뭐 사장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또 관에서 또 누군가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그렇죠. 네. 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렬 사장의 사의는 좀 대를 위해서 좀 이제 자신을 좀 희생하는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는 좀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또 후계 구도가 또 노조와의 관계라든가 외환의 인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명호 기자. 또 네. 내일은 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동결의 무게가 실린다는 게 좀 대세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유럽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신용등급 강등설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사실은 뭐 지난해 4%, 그러니까 개정된 지수를 산정했을 때 4%, 개정되지 않은 지수를 했을 때는 4.2% 올랐다고 이제 지난해 이제 올랐다고 나왔는데 뭐 대통령까지 이제 사실 뭐 나서서 물가 관리가 중요하고 또 물가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물가 관리 책임제를 두겠다. 뭐 고추장 국장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번 달에도 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은 높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재정 위기로 뭐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한은금통위가 지난 6월에 이제 금리를 3.25%로 올린 다음에 이번 달까지 동결하면 사실상 7개월째 동결을 하는 건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98.2%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98.2%. 네, 사실상 동결이군요. 예, 사실 연결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경기 하방 위험 또 물가 상승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릴 수는 없고 내린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뭐 내리기는 또 사실은 또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같은 3.25%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금리 정책을 이제 못 펴니까 하느니 중단 뭐 다른 수단이 뭐 지급 준비율 인상 혹은 또 뭐 총액 대출 축소, 축소, 총액 한도 대출 축소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뭐 지급 준비율 인상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사실을 부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 내내 일단은 이 같은 기준금리 3.25% 수준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소비자 물가 작년에 좀 많이 오른 것들을 보면 네네. 돼지고기, 네. 뭐 고등어, 네. 고춧가루,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좀 강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물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가운데 금리는 사실상 올리고 싶지만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대외 그런 변수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대신 지급 준비율을 좀 올리는 선에서 무언가 이 어떤 통화 정책의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전문가들 견해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의 이정준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기준금리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위원께서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은이 견제하고 있는 경기 하방 리스크, 즉 유럽 재정 위기나 이제 글로벌 이제 더블 디입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은이 이제 3.25% 수준에서 한은 기준금리를 7개월째 이제 동결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리 정상화가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화정책 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여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기준금리 조정 시점도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통화정책 실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한은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간헐적이나마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오긴 하였지만 한국 경제 여건을 감안을 할 때 이제 그 강도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정상화가 일단락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향후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한국 경제 여건을 감안을 할 때 금리 정상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4%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한 단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뿐만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은 분명히 단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금리 인상을 제한하였던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 좀 충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준금리 인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 위기나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이제 더블딕 가능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조건이 일정 수준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한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뭐 동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기된 게 이제 지급준비율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뭐 한은은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 그리고 또 지준율이 인상이 됐을 때 그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한은이 지금 뭐 당장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혀놨기 때문에 지준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준율이나 이제 기타 수단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물가에 대한 안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물가 안정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한은도 더 이상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방관하지는 않고 이제 지준율 인상과 같은 대체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리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단기적으로 유지 못한다 할지라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압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제로 이제 그동안 강세를 유지하였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준금리는 상반기 중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까지는 지급준비율 같은 거를 통해서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이정준 연구원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기자 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